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똘스 10회 시즌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즌 1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진행자 박종진입니다. 오늘 하트경 의원, 이현주 의원, 장진영 전 최고위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누구 한 명이 안 왔었죠? 네? 아, 이현주 의원이 지역 행사 때 지역구에서 잘 나간대요. 네, 요즘에 아주 좋으시겠어요? 아주 당선 확정. 네. 의정보고회 때문에. 네. 잘 하셨어요? 아, 네,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저보고 저 도지사 나가면 안 된다고. 아, 사람들이. 네, 지역구를 버리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예요?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4년 뒤에.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 오늘 뭐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저한테. 아, 네. 미리 하고 시작하죠. 네. 이건 뭐저 왜냐면 끝날 때 시간이 없으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은 뭐 얼마 우리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궁금하니까. 나중에 네. 중요한 거는 우리 피날레를 장식할 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뒤에 얘기가 그러면 너무 다 멘붕에 빠져서 힌트만 하나. 방송이 될 수가 없어요. 아, 네. 탈당합니까? 힌트만 하나 드리면 오늘 옷을 갖다가 또 이렇게. 그죠? 아, 네. 알고 있으세요? 아니 전 이현주 지난번에도 이거 입고 왔어요. 네. 아, 그랬어요? 이현주 의원은 알고 있어요, 뭔지? 어디 짐작하는 건 있어요. 근데 혹시 네네.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끝에 가서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가서. 동작 구청장 출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도 잠깐 해봅니다.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시의원 출마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건 또 네. 우리 또 저 다음 21대 총선에서 근데 그 송파을은 딱 그 누구야? 그 배현진인가? 네네, 배현진. 내가 근데 잘 몰라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예. 박배구도 이렇게 딱 가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까? 딱 하면 뭐 두 사람밖에 안 나오고 두 사람밖에 네. 몰라요. 이번에 보니까 단독 인터뷰도 박배구도. 뉴스워. 아, 그 돌풍 뭐 박정진. 일으키는 거. 오. 돌풍 일으키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먼지가 돼요. 세상이 어지럽다. 네, 그렇게 이젠 돌풍을 일으키면 안 되나 보죠. 미세먼지 이상의 황사 비슷한 현상이라서 네. 시민들 힘들다. 힘들어요. 시민들 힘들다. 송파구는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맞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송파에 자꾸 돌풍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자신 있으신가 봐요. 네?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뭐 저는 하늘에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하늘은 잘 스스로 되실 돕는 겁니다. 자를 돕는다. 잘 되실 아니, 겁니다. 근데 살살 하세요, 살살. 살살 할까요? 부드럽게. 아니 그런데 그 배현진 출마한 것 때문에 출마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 네네네. 거의 확정이라고 해요. 그 동네에 사는 제 친구가 굉장히 자존심이 그렇죠. 상한데요. 창피하다고 어? 생각하죠. 아니 저 송파울 그렇지. 저 유권자를 뭘로 네. 알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저는 그저께인가 그 김성태 의원이 무슨 들깨 그렇게 얘기하셨죠. 얘기했죠. 네. 그거 제가 그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여성으로서 아주 불쾌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 아니 그 배현진 후보를 들깨로 키우겠다고? 훈련시키겠다. 아니 조련시키겠다. 맞아, 뭐 이런. 조련이라는 근데 왜 있었어요. 할피면 들게예요? 본인이 들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 본인처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였죠. 먹는 들깨 깨가 아니고 들개. 이게 양념이 되고 야생 이런 개. 무서운 개죠. 들깨는 애완용 개가 나는 아니라 야생개. 그러니까 로마니아에 가면은 이 들깨가 많습니다. 로마니아. 그러니까 이제 뭐 좋게 선회를 하면 잡초 내지는 아주 이렇게 생존력이 강한 사람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인데 뜻입니다. 그 저 너무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저 배현진 뭐 아직 예비 후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기분 안 나쁘신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자존심 안 상하나? 저는 들깨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 아무나 그렇게 생각할 야 수도. 아무나 들깨가 되냐? 그래서 우리 들깨를 바꿔보는 걸지 너무 마라. 많이 그래도 아무리 경쟁자라도 아유, 또 들게만도 그렇게- 못하겠네. 그냥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너무 우리가 또 들깨들이 많이 또 자존심이 좀 상할 많이 수도 이제 있겠다. 음식을 맛있게 하는 깨소금이 되세요. 아 들깨. 깨소금, 네. 깨와 소금, 빛과 또 소금. 그래도 또 어쨌든 간에 조금 존중해 주죠 뭐. 그래 뭐 그래요. 저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존중 뛰어라고. 잘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뛰어라고. 게임이 다만 안 이제 되잖아요. 미세먼지로 송파구 구민들이 괴로워하니까 네. 돌풍은 보니까 너무 미세먼지 좀 많이 맞으셨네요. 머리도 많이. 전략이 있잖아요. 네거티브 하면 안 돼요. 전 네거티브 안 해요. 여성 후보한테 그럼. 잘해줘. 맞아요. 아니 근데 꽃밭처럼, 어쨌든 그 꽃밭처럼. 김성태 의원이 그런 식의 표현을 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주 너무 오만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여성 그 정치인으로서 내가 아무리 신인이고 그래도 그런 얘기를 당대표나 원내대표 하는 얘기 들으면 아주 불쾌할 것 같아요. 근데 조련이라는 이게 단어도 뭐냐 하면 이게요. 그 저는 이 감수성이 아직까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성들의 어떤 본인이 혹시 좀 들깨 들깨 들깨니까 들깨. 들깨 아, 덜 아니, 깨웠다고? 저는 본인은 이제- 어때요? 아직 저는- 잠이 덜 깨웠다고? 저는 외유내강 외유내가. 거꾸로인가요? 넘어갑시다. 방송합시다 방송. 헷갈렸고. 네. 예. 오늘 좀 약간 뭐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MB께서 이제 구속됐습니다. MB가 구속돼서 여기에 대한 심정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을 저는- 했죠. 예상은 했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초반에는 어쨌든 MB를 잡으려고 뭐 보복 심리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친노 쪽에서. 그런데 이제 쭉 상황을 보면서 초반에는 댓글로 뭘 좀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과하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막 잡으려고 하면은 MB를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막 뇌물이 나오고 그래서 뇌물이 치명타죠. 뇌물이 그리고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전의 거는 또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할수 있다. 정치적으로 뭐 참작할 수 있는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근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막 나오면서 이제는 좀 도와주기 어렵고 한마디로 보복이라고 해도 우리 박주선 대표가 얘기를 잘하더라고. 보복이라고 해도 본인이 깨끗하면 보복 당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아무튼 그 지점에서 좀 네. 보수 쪽에서도 물론 아직도 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옹호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복 물론 의도는 있었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이제 개인 비리를 막 해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보복 심리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지만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의 문제 정도가 아니고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너무 심해요. 그리고 정말 이걸 보면서 뭐 이건 꼴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본인이 돈이 많잖아. 왜 이렇게까지 정말 누가 자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간에 참 창피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어르신들 내가 지역에서 만나 보면 안 그런 놈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MB뿐만 아니라 안 그런 놈 있어. 과거에 정치한 사람들 과거에. 다 그런데 그 문제로 구속된.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사실 뭐 5.18이나 뭐 그런 거잖아요. 좀 역사적인 또 바로 이제 잡고. 어쨌든 사람들이 죽고 사상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계속 보복 논리를 끄집어내는 게 그런 어르신들 심리에는 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건 맞죠. DJ도 그때 20억인가요? 노태우 대통령이 25 받은 거 수수서 인정했죠. 인정한 거. 인정했잖아요. 인정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털면 사실 구속 깜이지. 깜인데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 전 대통령들을 봐주면서 나도 봐주거래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되어 온 건데 사실 그것도 적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없애자는 거야 문재인 정부는.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
안 할 자신이 있다. 그런 그런 선언인 거겠죠. 거예요. 그런 네, 선언인 그런 거겠죠, 거예요. 당연히. 그런 선언인데 이걸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그쪽에서도 나중에 하면 또 심판을 받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그 대통령 본인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뇌물 안 받고 특활비 전용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딴 대통령도 안 그랬다고 유독 MB한테 그런 건 보복이다 하는 논리를 편들어주기 어렵다는. 궁색하긴 하죠, 솔직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심해요. 너무 많고 가지수가. 근데 저는 지금 MB가 구속된 것이 혐의가 6개 정도 돼요. 6개.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네, 그래서 뭐 4대강 공사만 해도 뭐 그때 당시에도 이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떠돌아다니던 그렇죠. 얘기가 이제 그것들이 저는 이제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냥 뭐 인사청탁 해주고 그거 해주고 뭐 2억씩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조짜리 공사에 걸린 이권에는 얼마나 개입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 추정을.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면 저는 MB를 추후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보호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자, 큰일 날 인사청탁 수가 받고 있다. 2억 받은 게 누굽니까 이게? 그게 뭐 하나은행 쪽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이팔성. 잊어버렸는데 네, 이팔성 네, 그 회장이 이팔성.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전달했답니까? 이제 그런 자기 부분이 사위를 통해서도 받고,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이팔성 액수가 회장이 받았는데 그걸 청와대 그대로 전달한 겁니까? 저기 그 부인한테 내용까지 보고하고 지금 김일성 사위가 의원이 받은 나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네, 변호사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사실관계를 네. 근데 위험합니다 이거. 예, 아니 지금 이제 밝혀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저도 잘 안 되는데 청와대 내실에서 그 김윤옥 여사가 받은 돈. 네. 또 근데 있고요. 이거 제가 인사 이렇게 해주고 나서 드리는 겁니다. 이러진 않았겠지. 뭐 그거야. 설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그거 은행 직원 인사해서 이거 제가 땡겨온 겁니다. 이거 가지세요. 아니 근데 지금 뭐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쿠션을 통해서 받았든 직접 받았든 네. 아니, 근데 그냥 이제 제가 그걸로 드리는 지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드리는 했겠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것은 그 내용까지 보고해야 그것은 하는 이제 검찰이 만약에 내용까지 이런- 보고했으면 진짜 자범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직 팔았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투고 말이 안 있는 게 되는 바로 거지. 그런 걸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것을 밑에서 받은 것은 맞는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알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아마 다투는 걸 거고, 검찰은 그래서 알았음에 틀림없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래서 미필적 고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툼이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 여기도 변호사구나. 네. 그래도 어쨌든 이게 근데 한두 개면 야 그래 몰랐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너무 많잖아요 많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5천만 원 받았다고 해서 지금 5년 받았을 거예요. 제 옆지역구에 배모 이제 실명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의원이요? 아, 해운대 의원? 해운대. 네, 5천만 원이면은 한 5년 정도 받죠. 그렇죠. 근데 지금 100억, 120억이잖아요. 4,900만 원이면 조금 덜 받는데 5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맞죠? 뭐 네,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구형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30년 이상. 사실은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사실 죄질이 만약에 이제 이 혐의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죄질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MB가 대통령 초기에 350억인가 사회에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회 환원했죠. 청계재단. 재단 만들어서 사회 청계재단. 환원했죠. 이 돈 좀 중간 어느 정도는 좀 챙기려고 했던 걸까? 왜 그럴까? 어떤 심리에서 이랬을까요? 돈이 이게? 떨어졌나 보네요. 그럼. 아니, 그 350원 사회 환원하고 나니까 기부를 안 했으면 안 받았을까요? 아유, 아무튼 네. 돈도 많으신 분인데 답답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도 꼭 진짜 지적하고 싶은 게 황상민 심리학자를 여기서 불러야 되는데 어떤 심리에서 이랬을까요? 그 습관 아니에요? 그 습관? 습관인가? 아니, 그러니까 부자가 되더라도 뭐 이렇게 도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백화점 가서 뇌물 받는 습관도 있어요. 부자가 아니, 부자가 되더라도 돈을 항상 그렇게 몇백억 쌓아놔야 쌓아야 되는, 된다는 그래야, 습관. 그래야 이게 안심이 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해주면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일종의 네. 철학인가? 근데 이거 보면서요, 저는 아주 정말 꼴 보기 싫은 집단이 하나 있어요.
검찰이에요, 검찰. 아 저는 석고대죄해야 된다 그럼요. 생각해요. 예. 이미 맞아요. 벌써 조사를 한 번 아니, 했었죠. 옛날 그러니까 다스. 그때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할 때 말이에요. 제대로 했어요. 어째 이렇게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 지금 마음 먹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요, 이게 비록 수사하는 당사자들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거 결국에는 이 집단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완전히 밑에서 기다가 권력이 죽고 나면 가차없이 밟는 이런 근성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요, 이 지금 검찰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또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가 나중에 권력이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또 샅샅이 뒤지는 이런 꼴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진짜 검찰이 석고대죄부터 해야 돼. 보게 될 거예요. 단언컨대.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죠. 제가 예상컨대 분명히 그런 일이 단언컨대 생길 거다 싶어요. 확신하건대 뭐 왜냐하면 분명히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요, 살아 있을 때 납작 엎드리면요, 이게 무서운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네, 또 하나 그러면 조직이 계속 있죠. 커져. 네, 그런 조직이 또 하나 있죠. 그리고 경찰? 거기에다가 또 이 네? 측면도 경찰 있는데 얘기하는 언론이 그렇죠. 언론. 언론도 정확히 그렇죠. 권력이 언론도 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권 바뀌면요, 확 모든 기조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검찰, 편집국장, 청와대 언론 출입기자 이런 데부터 석고대죄하면서 지금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검찰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MB 측근들의 어떤 변심 혹은 MB 측근들이 MB에 대한 보복 그것도 이제 이런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이 거죠. 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도 있죠. 사람과 그러니까 MB 본인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실패한 부분. 그렇죠. 주변 관계들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검찰이 강하게 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 본인들 당사자들이 그때는 뭐 어느 정도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은 어떤 이유든 간에 근데 지금은 이제는 지켜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다 풀어버리는 것도 크죠. 그리고 그것도 권력이 이제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도 이제 변심하는. 근데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이가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저 문고리 3인방 그 사람들이 수사나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순순히 처음부터 불지 않았잖아요. 출석도 안 하고 그래. 계속 도피하고 맞아.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때 입을 열었는데 이제 이명박 MB의 측근들은 처음부터 그냥 술술술 자기가 뭐 다 불겠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 막 이렇게 김백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좌파 우파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운동권 좌파 우파? 운동권 조직들은 그래도 이제 과거에 이권으로 처음 모인 집단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의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뭐 거기도 그 좀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만 이렇게 뭐 다 그 고자질 하듯이 너 한번 맛봐라 하듯이. 지금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통령 측근들이 그러면 운동권 아니, 박 출신들이에요? 측근들은 좀 다르죠. 그러면 박에 대한 로열티죠. 충성심이고 그러니까. 수직적인 충성심.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러니까. MB는 이미 권력은 끝났는데. 그런 게 없을까요? 왜? 그러니까 그건 저는 정두원 돈도 많은데. 선배가 정확히 이야기했다고 봐요. 그 MB 사람들은 정권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권을 위해서 모였더라. 나는 애초에 이익 정권이었더라, 사익 정권이었더라. 이게 이런 결과를 근데 초래한 거. 저는 솔직히 그 정두원 전 의원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도 한패 아니었나요? 좀 입 좀 닫고 좀 조용히 계시면 사과했나요?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의 사과했어요? 잘못은 뭐냐면은 어찌됐든 정말 입좀 MB를 닫혔으면 대통령 좋겠어요.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했다는 거죠. 그럼요. 입 좀 네, 그런 닫혔으면 좋겠어요. 측면에서는 저는 제발 정두원 좀. 선배도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을 입이 좀 10개라도 할 해야죠. 말이 없죠. 왜 그렇게 시끄러워? 근데 아니 나중에 배신을 당했지만은 내가 조금 아무리 디펜스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디펜스를 조금 그거는 하면 정말 정두원 보기 안 좋아. 선배는 인수위 하다가 이제 형님 MB 형님하고 이상득. 싸워가지고 박영준한테 밀려났죠. 쫓겨났죠. 쫓겨났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야당 인사처럼 사찰도 받고 예, 고생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MB 정부 때 반정부 투사가 된 분이죠.
근데 이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 데서 고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그때 나라를 걱정해서 얘기를 하신 적은 별로 아니 없는 많이 것 있어요. 같아요. 그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 안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이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권 창출에 한 일익을 당당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그럼요. 서울시장할 때 엄청난 정부시장도 역할을 했고 하셨죠. 근데 이제 대통령 만약에 그렇게 정두원을 이야기하면 없으면 나도 대통령 가만히 있어야 돼. 못했어요. 솔직히 박근혜 정권 창출에 저도 인수위 멤버였어요. 아 저도 좀 박근혜 그래요. 정부 창출에 아니 그래서 아니 보는 박근혜 사람들의 대통령 막 될 때 방송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는 열심히 했던 또 사람들의 기억이 입장에서는 MB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그 MB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 정두원 의원도 참 보기가 참 좀 다안 좋다. 그렇다. 예, 저는 그래 인수위에 봅니다. 우리 하채구님이 계셨다는 있었죠. 거죠. 예, 전 인수위를 같이 했고. 그러니까 그 진짜 그 감회가 좀 남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만든 정권을 네, 알을 깨듯이 그러니까. 이 탄핵을 시키고 이게 저는 좀 그 뭐라 그러나 그 아주 인간적인 고뇌가 다른 선배 의원들보다는 적었어요. 저야 뭐 완전히 출신이 다르잖아요. 다르고 실제로 뭐 당 안에서도 뭐 제가 당직 핵심은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핵심은 주변부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는 눈들이 하태경 저러는 거나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저는 사실 고뇌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만든 대통령인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어쨌든 그 최순실 국면에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야겠다고 느낀 시점은 이제 대통령보다 국가가 먼저다. 근데 뭐 안보 기밀 같은 거에 최순실한테 막 넘어가고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MB 때 그런 대외비 기밀 자료가 최순실한테 넘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저건 정말 내가 옹호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한 건데 근데 아무튼 정치를 하면서 이번에도 MB 집 앞에 네. 왔던 의원들 있잖아요. 네. 나는 그래도 난 높이 평가해요. 아니 뭐 조혜진 왔잖아요, 전 왔잖아요. 의원도 왔고 뭐 장재현 의원 그러니까 왔고 참 정치인으로서 또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비판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긴 네, 한데 뭐 이런 하여튼 뭐 어찌 됐든 네. 이게 좀 청와대 터에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청와대 터? 네, 왜냐면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청와대 아니 터를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뭐 제왕적 대통령 아니 저는 이게 터가 너무 안 네 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요 제대로 이게 끝난 게 없어요. DJ도 뭐 제대로 끝난 것 같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 대북 송금 사건 엄청 조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선거 장가에서 그래서 박지원 아들 대표 셋이 다 4년 다 구속되고 그쵸. 아들 셋 다 구속되고요. 그 청와대 터가 박정희 대통령 옮긴 거죠. 경무대에서 이승만 때 그런가요? 경무대에서 박정희 하여튼 대통령. 터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거기가 무슨 제대로 끝난 게 없어요. 풍수 지리로는 최고라고 그러더니 터로 가면 안 되고요. 그때- 이 청와대 터가 예. 제도죠.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로 뭐- 가야지. 갑자기 그런데 아니 청와대 터가 좀 안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가 좀 아니, 제대로 우리 좀- 끝난 대통령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터 갑자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우리 앵커가 완전 돌팔이 느낌으로 아니 잠깐 이게 직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꽤 많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요? 맞죠? 네, 직관들 아니, 제가 근데 저는 근거가 있어서 박정희 얘기하는 대통령 거예요. 전에 대통령들도 네. 제대로 끝난 사람이 좀 없었잖아요. 웃자고 하는데요. 나 뼈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도 이야기가 네,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승만 그래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어찌됐든 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천도는 무슨 왕정입니까? 천도라게 무슨 말이야? 그냥 수도 좀 이동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잘 이전하려고. 모르구나. 대통령 제도가 왕정이랑 아니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같아요. 그건 맞는데. 아니, 근데 나 요 실제로 얘기하면 할게. 그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 인정하는 단어가 하면 안 돼. 대통령이잖아. 엄청난 문제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중국은 대통령을 뭐로 바꾸냐면 총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통령이야 통령. 네 맞아요. 통령 중에서도 대야. 근데 영어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프레지던트잖아요.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야. 의장이야 의장. 그렇지 그러니까. 의장이지. 그러니까 많이 이 적당한 표현이면 아, 주석인 거야. 사실은 되게 북한에서 쓴 웃기는 용어에서 좀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는데 주석이 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그러니까 맞는 얘기. 대통령이란 말 자체도 우리는 그냥 근데 그게 왜 단순하게 나왔을까요? 그 왜 대통령이라고 번역이 왕정이기 됐을까? 때문에 어?
그러니까 왕에서 누가 왕이 그렇게 번역을 아마 하기 일본에서 시작했을까? 그렇게 번역했지 않았겠어요. 그냥 통령했으면 대통령 됐고 이런 거를. 그리고 이 영자라는 게 아니, 근데 엄청난 그 높. 대한민국 잠깐만 우리 저 언어 얘기 나왔으니까 건국 영자가 이후에 엄청난 생긴 높임 말이에요. 영자가 뭐예요? 령이 령. 네. 그렇지. 대통령까지 했는데 거기에 또 님을 붙여. 그런데 대통령의 또 님이네.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령이 높인 말인가요? 우리나라 령 자체가. 저기는 어떻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근데 중국 그게 같은 웃기네요. 경우는요 부장이 장관을 부장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 우리 그러면 문화관광부장 네, 하잖아요. 근데 부장이라고 우리는 장에 또 관을 붙여요. 장관 거기다 님을 붙여요. 이거는 장관. 엄청난 권위를 만드는 거 그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용어부터 좀 바꿔야 돼. 내가 중국 친구들하고 이제 중국에서 네, 유학을 거기는 했으니까, 부장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부장. 유학을 했으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통령이라 그래. 네. 대통령이 뭐냐면 대총통이다. 이제 중국 애들은 총통령이란 말이야. 총통. 아니 총통에 다시 또 대가 붙냐. 그렇지. 니들은 봉건 사회 사냐. 그렇지. 그 아니, 거기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 끝에 거야. 아니 근데 그 님자가 또 자존심 붙는다니까? 상하는 얘기네. 거기에 님자가 또 붙어. 그 무슨 부장이라 그러거든 거기는. 중국 같은 데도 부장이라고 부장이, 하는데 장관이 우리 부장이지. 장에 장관이 부의 부장이에요. 장이지, 그냥 부의 근데 장. 장에 관이 붙어. 굉장히 권위주의죠. 관에 님자가 그냥 김장관 이렇게 부르면 맞아. 김장관님 이렇게 불러야 돼. 그죠? 이게 권위주의의 그 맞아요. 단어에도 엄청나게 들어 있는 그래서 거야. 내가 그 이번에 수도 이전 뭐 이렇게 개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참 이게 발상이 말이지. 관습 헌법이라고 헌재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헌법에 넣어서 수도를 이전한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서 이 발상이요. 옛날에 그러니까 임금님이 수도는 도읍을 이렇게 돼 옮기겠다라는 있어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죠.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발표를 이제- 하면서 네.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 관습 헌법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명문화시키겠다 이건데요. 사실은요. 수도를 물론 헌법에 옛날부터 헌법에 있었던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시대에서 보면 수도라는 거는 그냥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행정 있는 수도하고 곳이지, 다른 사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경제, 문화 이런 중심지도 그냥 헌법에 넣고 대통령이 옮기자 국회가 찬성하고 이렇게 하면 옮길 수 있다라는 그 발상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는 곳 청와대를 옮기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수도 옮기는 거 수도 옮기가 바로 대통령이 사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 시대에는 대통령이 백날 옮겨봐야 그 문화 경제 중심지는 그렇게 쉽게 안 옮겨져요. 그러니까 그걸 수도라고 할 게 아니라 행정 수도 이미 옮긴다고 했으니까 대통령 국회도 옮겨서 행정 수도를 완성합시다 하는 게 정확한 얘기죠. 근데 우리 헌법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자연스럽게 MB 얘기를 좀 더 마무리를 하면 네. 저는 아까 이제 청와대 터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은 이제 제도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하면 11명이더라고요. 11명. 의원내각 잠깐 한번 네, 했었어요. 그때 윤보선 네. 그다음에 그때 최규하 이렇게 짧게 한 사람들 포함해서 11명인데 음. 단 한 명도 뭐 제대로 임기 마치고 명예롭게 마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된 거예요, 지금. 불행히 죽거나 저주의 깜빵 자리야, 가거나. 단 한 명. 그래서 제가 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대통령이 되면 말이에요. 다 자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자기는 무사할 거다. 그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겠지. 같아요. 사람의 자기는 문제라고 예외다. 생각하겠지. 네. 우파가 정권 잡으면은 쉽지 않겠죠. 아니 그런데 어떤 진짜 이거 걸 사람의 문제가 만들어내겠죠. 아니잖아요.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그 옆에 측근들이나 가족들 어떻게 다 컨트롤 하겠어요? 맞아. 그런데 요번에 청와대가 낸 개헌안을 보면 더 또 강해졌어.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겠다. 이거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권력을 나누지 않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이런 희생 이런 볼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진심으로 네. 또 그렇게 될 될까 봐. 것 같은. 그렇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본인은 잘하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뭐 검찰 언론 잠깐 얘기 나왔는데 요 대목은 제가 조금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검찰과 언론이 권력의 신여입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신여가 되는데 이게 참 볼썽사납고 국민이 보기에도 신뢰감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검찰에는 해법이 인사권을 독립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검찰이 사는 길이고 언론은요. 이게 재허가가 있어요. 방송만 허가권을 주는데 재허가 기간을요. 지금 3년입니다. 모든 방송. 이거를 적어도 대통령 4년 아니고 5년보다는 길게 줘야 돼요. 미국이나 이런 건 7년이나 10년을 주거든요. 그래서 권력에 종속되지 않도록 지상파도 3년이에요 지금? 지금 똑같이 3년입니다. 정권 그러니까 지상파 전부 그러니까 다 임기 똑같습니다. 중에 한 번은 오는 거야.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무조건 그리고 또 더 문제가 종편 4개가 4개 신문사 1, 2, 3, 4 등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거는 직격탄을 신문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슷한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장하는 그 법안을 냈어요. 방송. 진짜로? 야, 이거 대단한 언제 문제다. 냈어요? 언제? 이거 좀 됐죠. 방송 허가 근데 기간을 그거 안 연장해 줘야 돼요. 근데 별로 반응이 아니 시원치 그게 않아요. 몰라요. 저도 몰랐잖아요, 이거 낸 거. 근데 여당이 그거 한번 좋아하지 않겠네요. 발표하세요. 제가 이제 그치 그거랑 여당이 안 내야 되겠죠. 돼요. 그다음에 여당이. 이제 그 독립 PD 협회 이제 독립 PD들 그러니까 외주 제작이 네.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잖아요. 엄청 맞죠. 사실은 방송사가 굉장히 자기들은 엄청 민주적인 척하면서도 그 밑에 외주하는 그 제작사들을 엄청나게 후려치거든요. 착취하죠. 예, 착취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노조가 뭐 한다고 막 하지만 저는 그 언론 노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그 개정안도 내고 그때 같이 이제 이런 내용을 아주 좋은 걸 냈네요. 별로 개정안. 이제 사실은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솔직히. 이게 기업 어차피 언론도 기업이라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렇게 해야지 월급도 올라가고 뭐 살아나가니까. 아니 뭐 그런 기득권을 속에서 이제 계속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솔직히요, 지금은 방송사들이요, 굉장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몇 개만 있으면 다 찍잖아요, 사실. 그래서 외주도 사실 쉽게 주는 거고. 그런데 그 많은 부동산과 그런 건물들과 집기들과 그게 왜 필요해? 이제는 방송사에 그 많은 자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폭 구조조정을 하고 남는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독립 PD, 그러니까 그 제작사들, 외주 제작사들한테 충분한 제작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방 같은 데 가면 별로 하는 일 많지 않으면서도 고액 소득을 버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공중파 방송사에. 독립 프로덕션들이 연합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싸워야 돼요. 네, 제가 볼 때. 연합해서 이현주 의원이 언론 할 수밖에 연구를 많이 했네요. 네, 아니 연구했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갑자기 이제 헌법으로 넘어갑시다. 네, 우리. 그리고 아까 네. 옆으로 셌어. 그리고 MB 얘기도 좀 옆으로. 정리를 하면은 개헌으로 우파가 가시죠. 과거에는 이제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우파가 억울해졌어요. 분열도 하고 부패로도 하고 그죠? 능력도 없고. 네, 능력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쫄딱 망했어요. 네, 이거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네,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부활절인데. 네, 대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그 부활에 우리가 희망이 돼야 될 텐데. 다시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잘 이렇게 정말 새롭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우리 중심으로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추운 겨울이 와야 봄이 와서 사기 틉니다. 예? 예. 계속 그거 죽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 나는 우파의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시네. 아니 뭐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저 정치권의 대부분은 우파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네, 헌법으로 넘어가시죠. 개헌으로. 또 새로운 바른 미래를 위해서 네. 예, 갑시다. 네, 바른 미래를 위해서 틀린 미래가 아니고 바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의미심장한. 왜 의미심장합니까? 네. 개헌 얘기가 있는데 아까 잠깐 장진영 최고위원이 아닌 뭐 그 대통령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건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4년 연임으로 연임제로 주장한 부분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이 제왕제적 지금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지금 청와대 탓 때문이 아니고 이 제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시스템 아닙니까? 때문이죠. 네,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논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총리 추천권을 국회한테 주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빼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거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인사권 좀 몇 개 분산하는 식으로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런 인사권을 조금 배분하는 거 이외에는 대통령의 그 몸통에 해당하는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4년 연임제로 지금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했더라고. 이거는 8년 단임제로 가자는 거랑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번에 본질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개헌 방해 시도예요. 이게 개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우리 운동권 할 때 뭐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8조 하에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의회 이런 거 기억나요? 혁명으로 재헌의회. 재헌이 지금 정확히 청와대 하고 싶은 게 재헌이에요. 그걸 재헌. 외우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 개헌이 아니고 재헌이에요. 재헌. 체제 변혁을 하고 싶다. 그런 체제 건가요? 변혁,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촛불 혁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체제 다시 변혁. 만들자는 거지. 촛불 체제 혁명을 변혁을 했으니까 하고 싶다 이거지. 개헌이 아니라 재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전문을 그 개헌안 전문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신설 73개, 73개, 조항. 재헌이네, 재헌. 경경 재헌이네, 70개, 합쳐서 143개의 조항이 세상에. 바뀌거나 새로 생겨요. 근데 헌법 조항이 전부 몇 개인지 아세요? 200, 내가 이번에 세어봤어요. 270개. 조가. 아니, 한 100, 빼고 많이 안 해요. 140, 137개. 137개. 그러니까 137개 조항인데 143개 항이 바뀌거나 신설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37개 조에 밑에 1항, 2항, 또 3항 항이 있지. 요거 합치면 이제 맞아. 훨씬 많죠. 역시 예리하시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한 조에 한 항씩은 다 바뀐다. 그렇죠. 네. 평균 잡아서. 평균 잡아서.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재헌이라 사실. 재헌을 하자. 그럼 이번에 낸 게 재헌안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거의 재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재헌. 봐야 여기서 또 된다는 우리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재헌이 뭐고 개헌이 뭐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헌법 개정, 헌법 개헌은 이제 좀 고치는 건데 고치는 거고. 재헌은 다시 다시 만드는 만드는 거예요. 거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개헌하기 싫다 이거예요. 개헌하기 싫고 국회 다 바꿔서 헌법 완전히 다시 만들자 뜯어- 이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핑계를 여기까지만 제가 개헌 특위 간사를 해가지고 네, 얘기하세요. 국회에서는 개헌 숙제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6월달에 이번 6월달에 개헌하기로 해놓고 니들 숙제를 못했으니까 청와대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합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 다 했는데 하나 빼고 방금 권력 이야기한 구조, 권력 구조. 대통령 총리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분산 문제 요거 하나만 합의를 못하고 거의 다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개헌안 나올 때 제가 관심 가진 것은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어. 다른 항목들은 그냥 총리 문제만 청와대 입장을 좀 절충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안만 내놨으면 국회에서 타협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143개나 주니까 그러면 타협하지 말라는 해야지.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면은 그때 합의된 내용들하고 요번에 개헌안 나오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차이가 좀 90% 있죠. 정도 비슷하고요. 한 90%가 비슷해요? 예, 아니, 90%.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143 지금 언론에 부각시킨 거는 사실 쟁점이 될 만한 것만 언론에서 부각을 시켰고요. 나머지 바뀐 것들은 거의 다 국회에서도 네, 원래 충분히 논의되고 있던 예, 것들. 타협이 가능한 그런 부분.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바뀐 게 많아요. 한 중요한 10%가 부분들이 못 그 받아들일 만한 게 얘기해 있어요. 보세요. 어떤 거? 10%가 어떤 거? 10%가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공 개념. 그렇지,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래. 토지공 개념 엄청나게 이게 논란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또 이미 토지 공개념 비슷한 어떤 토지의 공공적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의무, 사용 의무 이런 것들이 이미 있어요. 다 그런 법에 정신 있죠. 자체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더 확실하게 토지 공개념을 못을 받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 의도가 과연 뭘까? 이미 그런 정신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미 사유재산 제도를 그러면 건드리는 저는 거죠. 심각하게 침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유재산 제도가 크게 아니 침해된다. 그거는 이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토지 공개념 문안 나온 거 있잖아요.
거의 필요한 똑같은 게 지금 헌법에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비슷한 게 거의 똑같진 똑같아. 아니 않고. 정신이 정도가 아니, 제가 아니라 읽어드릴게요. 지금 표현이 거의 똑같은 게 개헌안에 있어요. 뭐라고 새로운 게 돼 있냐면 아니야. 토지 공개념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122조인가 그래. 지금 이게 128조, 이게 토지 128조 2항인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지금 현행헌법이에요? 아니요. 이게 현- 지금 현행헌법. 개헌 아니에요. 아니, 이게 개헌안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런데 개헌안 현행헌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행헌법이 현행헌법은 제가 한번 현행헌법 내가 바로 이게 찾아드릴게요. 현행헌법 아니 현행헌법이 개헌안이에요. 이게 개헌안. 개헌안이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에 비해서 그렇게 탁 튀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봐봐요. 정확하게 내가- 찾아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현행 똑같아요. 아니, 헌법 그게 아니고 현행헌 내가 좋아 조용히 하세요. 읽어줄게. 조용히 하세요. 헌법 아니, 제9장 이거 경제 심각한 문제가 122조. 어떻게 경제학자들하고 다 논의.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맞아요. 보존을 그렇게 돼 있어요.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거는 개헌안에도 들어 있어요. 이게 현행헌법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 게 아까 제가 읽은 그러니까 이게 1항이고 원래 네. 있는 거고. 토지의 대지지. 공공성과 합리적인 사용.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어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 경제 조항들에 대해서 경제학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할 수 있냐면 이 밑에 얘기는요. 아주 포괄적이에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냐면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그죠? 두 가지 이유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전과- 공공 수용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효율적 그린벨트라든가.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 제한할 수 제한할 있다.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할 네. 수 있다라고 전제 조건에 지금 대해서 법학자들하고 이렇게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만약에 큰 차이가 없으면 이 항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그렇게 넣을 리가 없는 거죠. 개헌안이 어떻게 돼 있죠? 이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들어가 요게 있는 추가된 거고 거지 이게. 이 토지의 항이 추가된 공공성과 거예요.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게 하나여 추가된. 근데 특별한 보세요. 제한을 이렇게 하거나 보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언뜻 보면 1항이나 2항이나 비슷한 비슷해 것 보이죠. 같지만 그러면 제 얘기는 1항하고 2항하고 비슷하면 2항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그렇죠. 2항을 넣었을 때는 1항보다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다는 얘기고. 그거 네. 제가 공공성과 말씀드릴게요. 합리적 아니, 그거는 사용을 위하여. 네,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들어갔네.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 개헌안을 보면요, 과거의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추진했던 개헌 개혁안 법률안에 대해서 위헌 법률을 결정을 한 그것을 참고해서 아예 헌법에다 근거를 넣어서 다시는 위헌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아까 이제 그 행정 수도 이전에 관련된 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개혁 법안 중에 위헌 결정이 된 게 택지 소유 상한제. 예? 그 2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뭐 그것도 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위헌이 났죠. 위헌이 났죠. 그 다음에 네. 토초세, 예? 토지 초과 이득에 관한 법률도 위헌이 났어요. 그게 굉장히 YS 때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태우 때. 노태우인가요? 때. 노태우 YS. 그런데 그게 다 위헌이 나는 바람에 그 경제 개혁이 굉장히 좌초됐던 그런 경험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밀은 그러니까.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게 일리가 부부절인데 내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미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체제 아니 변형을 근데 나는 갖고 그래 있어요. 헌법에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 할 수도 있다고 심하게 보는데 경제학자들이 문제는 이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네, 거 방송을 정말 합시다, 큰 방송. 민주당에서 지금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추미애 대표가 한 2달 전인가 중국식 토지 구결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식에 그 얘기 했잖아. 그죠? 토지 구결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중국 인민이 가지고 국민이 가지고 있죠. 그게 중국 제도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미애 대표는 뭐 민주당에서 왕따고 해서 뭐 추미애 대표 이야기하는 게 대표인데요. 그렇게 볼 게 아니지. 대표인데 근데 아무튼 뭐 입지가 다 강하진 않아요. 그래. 제가 그렇지 알기로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지만 상당히 강해졌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대표잖아. 그럼요. 대표기 때문에 이게 헌법 그냥 뭐 기존에 있는 대로 합리적인 사용을 해서 지금도 수용하고 그래요. 개발할 때 필요하면. 근데 아니, 그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 국유화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아니, 의심을 사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심을 사는 그런 따라서. 빌미를 이미 제공했다는 빌미를 거예요. 제공해요. 자, 얘기하세요. 이현주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용할 수 있어요. 1항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 상한제. 자, 우리가 과연 이것을 헌법에 넣어서 가능하게 할 것이나 토지 소유 상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합의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던져서 지금 이 2항을 넣으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토지 소유권 제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쉽사리 던져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좀 이견이 있어요. 저 2항을 넣는다고 해도 저는 토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이 될 거라고 봐요. 토지 소유 상한제 내용은 뭐냐면 아니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이니까 말을 만들면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그렇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어리숙한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 상한제 노태우 정부 때 사실 노태우 정부 보수 정부랑 하기도 그래. 굉장히 근데 급진적인 2항을 빼도 되는데 왜 넣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왜 넣어요?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면 2항을 빼야지. 그런데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거는 이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 물론 넣는 뭐 그렇게 거예요. 의심할 수 예, 있지. 사채구의원. 근데 의심이 가능하네 이거. 아니, 아예 이거는요. 내가 의심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걸 이거는 대신해 그게 주는 아니지. 됐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의심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항을 넣었어요. 새로이. 그럴 때는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가는 무언가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있는 싸움을 거예요. 저 눈을 보세요. 싸움. 얼마나 절대로 안 눈이 됩니다. 부친하는가. 이거는 체제 아니, 그러니까. 변혁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싸움을 너무 그렇게 몰고 가면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것을 넣어서 올해 6월 달에 한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굳이 왜 이거는 넣습니까? 제가 이랑하고 비슷하면은. 어제요. 그 무언가 뉴스에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뭐 이런 이유는 개헌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억지로 다 바로 넣은 그 거예요. 얘기예요. 이게 다 바로 이 이제 사색이야 지금. 아니, 결국은 이 모든 게 아, 개헌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바로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국회가 얘기냐면 어쨌든 개헌 못하네요 지금 이거. 이거는 이렇게 논란이 되는 내용을 본질이- 넣어서 3개월 안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알고 넣은 거예요. 아니 어?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는 이 두 팔은 나뉘어져 있었어요. 총리 추천 좀 받자. 문재인 정부 고공 지지율이 언제까지 가겠냐. 지지율 높을 때, 잘 나갈 때 과감하게 양보하자. 개각할 때 얘기하는 거죠. 과감하게 양보하자. 그리고 총리 추천을 한 5분의 3, 국회의원 5분의 3 정도에 그랬었죠. 하면은 그렇죠. 맨날 방해만 하는 한국당 빼고 그렇죠. 협치하는 나머지 정당들 협치할 수 있다. 협치해서 총리를 추천해라. 추천하면 그렇지. 그러면 국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다 그냥 독점하려 하지 말고 권력을 분산시키자 하는 게 강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그게 힘도 없잖아요. 근데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면 힘이 있지. 근데 그래서 청와대에 계속 이렇게 읍소를 한 거야. 이번에 양보를 하자. 근데 저 핵심 라인에서 우리 잘 나가는데 뭐 그걸 왜 받아? 하지마 개헌. 근데 개헌 막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비전과 이념을 국민들한테 선동하기 위해서 이번에 3일간 게 쇼를 하는 그리고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이거는 뭐냐? 개헌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개헌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가 이거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또 중요한 이유. 전혀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데 조항을 무리한 조항들을 넣어서 논란이 되는 것들 넣은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가 어차피 국회 3분의 2 제적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3분의 2 제적 3분의 2는 지금 못 받습니다. 당연히. 자한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무리해서 던진 이유는 이걸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가 아니라요.
이 구도를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때 개헌파와 반개헌파의 구도로 나뉘어서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 때 자기들이 유리하게 써먹겠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하채권님 말씀하신 개헌을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또는 뭐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죠. 다 동의해요. 네, 근데, 정략적인 동의하는데 게 있는 거죠. 정략적인 아까 이제 그 게. 저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는 저도 입장이 좀 다르고요. 아니요, 그 얘기는 그런데 함부로 이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뭐 당의 그건 제 생각이니까요. 아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그런데 얘기이기 그냥 때문에 개인 이야기를 하고 네. 이거는 사유재산 아, 이거 하나 더 사유재산 굉장히 권이네요. 논란이 될 수 이거 있는 사유재산권이 사유주의자가 굉장히 중요한 아니 들어보세요. 문제입니다. 아니 너무 강요하지 말고 아니 색깔로 하지 마면서 사회주의. 아 이거 맞다니까. 이건 이거. 사유재산에 개인 대한 심해요. 아니 개인 근데 우리도 이제 다양한 얘기 사유재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얘기할 때 내가. 그런데 자본주의 포기해야 돼 그러면. 사회주의지 자, 그러면. 또 다른 아니 노태우 정부 때 한 거야 저게 자, 토초세 저게 또 다른 이슈. 노태우 정부가 아니라 사회주의 지금- 정부지. 아니 그 토초세 하나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유발할 수 자, 있다. 이 이 약을 왜 집어넣습니까 자, 말이 저게 될 그냥 공공성과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무슨 근데 합리적 진짜로 저기 진짜로 합리성 문제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많아. 또 뭡니까 있- 또 하나 있는데. 얘기하고 많지, 이거 얘기하고 사실. 끝냅시다. 네, 그게 이제 33조 사항인데요.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기 임금 자기가 노사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저거.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내 임금 내가 저는 결정하겠다. 이건 진짜 문제가 말이 있다고 봐요. 그게 말이 돼. 네? 이거는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거랑 아 똑같은 이거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진짜 네? 큰일이네 이거. 이거는 저기 진짜 그 큰일이에요. 뭐라 그러지 협동농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저께 협동농장. 어저께 지위에서. 회사의 제- 공동 소유지. 어떤 저 소유권을- 중소기업하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미치겠다, 이 진짜. 사람은 굉장히 친 문재인 어. 성향의 문재인을 굉장히 도와주고 싶고 좋아하는 그런 기업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양반한테 개헌안에 그 노사 노동 조건을 노사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하도록 해놨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서는 이렇게 빡 돌더라고요. 이거 아니, 회사하지 이게- 말라는 거지 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요. 뭐 사회이사에다가 노동이사를 한 명쯤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혹시 이제 유럽에서도 아주 사민주의 성향이 강한 데는 하는 데가 있어요. 독일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건 진짜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개헌을 방해하는 아니 기업이 내용이다 있을 이거죠. 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경영자가 그죠 사용자가 결정을 주로 하는 거고 노동자하고 노동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위가 어떻게 같습니까? 왜 같을 수가 없냐면 회사가 망하면요 모든 기본적으로 책임을 모든 사용자가 책임은 지고. 사용자가 지고 물론 피해를 노동자도 함께 지긴 하지만 피해를 입긴 하지만 기본적인 형사상 책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다 떠안아요. 물론이죠. 자기 돈도 다 책임이 더 날리는 크죠. 거고 자기 자본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어요?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조항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모르는 아니, 거죠. 내가 볼 잘 때는 모르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네. 포퓰리즘이라고 아니, 봐야 되지 그게 않을까? 포퓰리즘.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죠? 이거는 포퓰리즘. 민주노총이 청탁한 거예요. 민주노총이. 이건 청탁한 포퓰리즘이라고 거예요.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밀어줘서 가장 역점적으로 민 사항이 이건가요? 네. 뭐 그런 중에 하나인 것 선물이에요? 같아요. 예. 자 본인의 깜짝 발언 빨리 해보세요. 아니 하채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가장 문재인 정부가 잘 모르는 게 문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게 노동 정책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 정책 이상해요. 국가가 다 월급 주고 완전히 그죠? 완전히 말이 안 그리고 되는 것들을 하고 국가가 있어요. 다 고용하자고 하고 뭐 시대착오적이고. 공무원 다 늘리자고. 공무원, 늘리자고 시대착오적이야. 하고. 시대착오적. 그래서 노동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내 임금 내가 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막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기본 취지를 대통령이 개헌 안 한다 이 국회하에서는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압승을 해서 자기들이 혁명적인 재헌을 하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예요. 내용으로. 네, 그렇지. 이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 그걸로 우리가 가려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조항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돼요. 그죠? 맞아요. 예, 예. 예. 이거는 예. 자, 이건 정말 문제 있어요. 네, 또 있습니까? 또 두 많아요. 가지 정도 있고. 월급을 자기가 결정.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장 문제 있는 조항인 것 같아요. 네. 월급을 저거랑 노동자 없습니까? 결정. 저거랑 비슷한 맥락인 게 뭐가 있냐면 또 있어요? 근로자란 단어를 노동자로 바꾸재. 네. 그거 왜? 왜 그럽니까? 비슷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단어니까 사용자의 단어기 때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 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근데 그렇게 비슷한 거 따지면- 아니에요? 근데 근로랑 뭐 무슨 뭐 똑같은 차이예요? 거지. 아니 근로랑 근데 이제 노동이나. 거기 내용에 보면 무슨 근로는 무슨 일제 시대에 나온 용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근로라는 용어는요 조선 시대에도 나와요. 그 문헌에도 노동도 있고. 일제 시대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노동이란 것도 말씀하신 일제 시대도 나왔고 네. 오히려 노동이 더 이념적 색채가 강한 용어죠. 솔직히. 아니, 투쟁 단어로 많이 쓰이죠. 아니 북한에서는 근로자라고 하고 노동자라고 북한에서 똑같이 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요 그냥 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 노동, 근로 다 빼고 일. 일꾼? 아니 그냥 일. 아니 work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일하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사용자도 일하는 왜냐하면 자지. 사실은 다 똑같이 이게 노동이란 용어는 굉장히 육체 노동 중심의 어떤 옛날의 제조업 중심의 용어예요. 근데 이제는요 사실은 여러 유형의 일하는 유형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자인지 사용자인지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고용자하고 피고용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것도- 아유 뭐 그런 이념 색깔로는 이를 지금 유발하고 있는 거지. 자, 예. 난 전략 같아요. 한국당 바른미래당 죽이고 색깔론으로 한번 선거를 치러보자. 장진영 어쨌든- 최고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깜짝 다 발언해 됐어요. 주시죠. 예. 네, 제가 깜짝 발언한 순서군요.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깜짝. 그러면은 제 예상이 맞은 겁니까? 동작구청장이? 동작구청장도 뭐 매우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요. 저는 이제나 저제나 안철수 대표가 또는 유승민 대표가 언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나 계속 기다려왔어요. 많은 후보들과 함께 하루하루 진짜 피가 말라가는 심정으로 네. 진짜로요. 네. 웃으실 게 아니라. 아니 뭐 제가 너무나 이렇게 네. 공감이 가서 웃는 거예요. 네. 안 대표께 만나서 여쭤도 봤어요. 언제 나오실 겁니까? 근데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언제 나오실 겁니까? 근데 염화시 중에 미소를 이렇게 지으실 뿐이었어요. 네.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무 답답해들 하니 젊은 후보로서 저도 그러면 서울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하셨어요? 아직은 이제 등록은 안 하시고? 월요일 날 발표를 하고 또 쓰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야 오늘 출마 선언을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 야, 이거는 깜짝이네. 갑자기네. 이건 깜짝이야. 그지? 40대 서울시장 야, 말 된다. 얘기 된다. 그런데 아, 연기 뭐- 있다, 연기 있어. 근데 우리 이거 당에요. 등록비가 1,000만 원이던데 1,000만 원은 있으신가요? 그게 나 너무 궁금해. 그래요? 그렇게 비쌌어요? 네, 등록비가 1,000만 원이던데요. 예. 충북 도지사가 40대고요. 네. 도전하시는 네, 분 신용환. 신용한. 네, 신용환. 훌륭한 네. 사람입니다. 그다음 부산시장 이성권. 이성권. 네, 거기가 50대 또 초반. 40대. 48세요. 아니, 생일 안 지났어. 48세. 생일 안 지났어. 예, 거의 만으로 하면 육팔입니까, 거기? 네, 48세. 아, 그다음에 만 대전시장. 48세. 나이 대전시장 좀 있는데? 아니요. 또 젊은 후보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43세. 새로운 후보. 어. 네, 43세. 그럼 같이 연대 좀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벨트로 좀 묶으려 그래요. 아, 네네. 우리 40대 벨트를 40대, 묶어서 40대. 아, 나 우리 40대 이호님도 할래. 40대죠. 저도 하세요. 40대. 뭐 내가 이게 경기도지사, 내가 호적이 잘못됐어. 68로 할래. 나 경기도지사 68. 합시다 우리. 나 호적 잘못됐어. 40대가 한번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나 사실상 호적 잘못됐어. 68년으로 한번 할게. 합시다. 우리 나 그러면 제한하는 49이야. 금액이 제한한 18년이면 금액이 49. 서울, 충북, 대전, 부산. 네. 네 개만. 아니 해도 근데 이게 크네. 제가 경기도지사 보니까요 제한 금액이 41억이에요. 경기도는 그렇지. 인구가 더 많죠. 제한 금액 그러니까 상한, 이 상한 금액 이게 보전해 주는 상한 금액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든다는 얘기. 서울시도 훨씬 비슷하게 보전 못 들겠네요. 받는 것도 있으니까. 서울시도 뭐 서울시도 훨씬 그 더 정도 들죠. 일단 좋지만. 1,000만 원 예비 후보 등록비가 지금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똘스 시청자 여러분,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모금 시작 어떻게 하시는 들어갑니다. 거예요? 네, 1,000만 원을 아니, 네. 1588 나중에 XXX로 나중에 또 보전 받을 가능성 얼마나 되나? 아 참나. 아 그래도 뭐 좀 아쉽네요. 아니, 너무- 시즌 1을 끝나면서 좀 아쉽습니다. 그동안 시즌. 우리가 저 한마디 작가도 하시죠. 없었고 네. 기획자도 없었고 아, 그래도 한 5회까지는 작가 있었죠. 훌륭한 작가 아, 있었는데. 그러네요. 네. 사회인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체제로 네. 기획 작가 또 외부 섭외도 좀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선거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선거가 다 돼가지고 네. 아, 이제 우리 선거 선거는 끝나고 해야죠 이제. 예, 선거 끝나고 해야 되고 시즌 선거- 2는 일단은 작가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예, 일단은 저를 포함해서 5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일단 숫자는- 5명 숫자가 돼야지만 이게 뭔가 대화가 되더라. 저는 배지 달고 오십시오. 배지 달고. 좋은 배지 배지 달고. 달고. 아니 근데 배지 선거 달아야죠. 선거 때야말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개 한 번씩 하죠. 네, 번개 그죠? 한번 가끔씩 또 이슈가 있으면 네. 그렇죠. 네. 좋네요. 참고로 이거 돈을 다 우리가 내고 해가지고 지금 선거비가 워낙 많이 들어요. 저를 좀 저만큼 많이 들겠어요. 우리가 좀 어떻게 지금 협찬이나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의민의 많이 시도였습니다. 방송인데 의민의 협찬도 의민의 구해보고 시도예요. 아니 이게 진짜 깨끗하게 참 정치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우리는 참 그래도 깨끗하게 잘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게 환경이 안 좋아. 오늘 똘스 10회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2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의논해서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1004명을 넘은 천사 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천사를 넘었습니다. 네, 이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빨리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똘스 10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용기 있는 똘스!